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최근 강세를 지속한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쁨의 환호가 끊이지 않는 날이었겠지만요. 해당 섹터가 국내 증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른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시는 마음 점점 커지는 날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도 강조해 주시는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순환 섹터가 있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은 결국 순환하게 되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고요. 필승 종목으로 수익률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필승 종목들의 전략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노란톡방에 들어오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의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저희의 구호죠.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힘차게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필승 종목의 상승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스템입니다. 현재 수익률 42.36%인데요.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 단단하게 조정 받아주면서요. 40%를 넘는 수익 구간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펨트론은요. 현재 상승률 37%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저스템과 펨트론 모두 수익 구간 잘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루닛인데요. 현재 상승률 14.15%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텔레칩스는 전일 종가 기준 매수 사인이 나갔는데요. 오늘 편입가 기준 9% 이상의 당일 수익 실현 만들어주었고요. 현재 수익률 9.22%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TFE는요. 현재 1.68%의 상승률 달성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TEMC는 아쉽게도 5%의 하락 기록하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로의 수급이 쏠리면서 GI 이노베이션, 한주라이트메탈, 고바이오랩은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과 변화들 함께 안내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면요. QRT 그리고 가온칩스는 현재 하락을 기록하고 있지만요. 수익권 이외의 모든 필승 종목들도 함께 대응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세부 전수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매도 완료한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수익률 탑3를 살펴보면요. 1등은 엔젯입니다. 23%가 넘는 최종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고요. 2위인 모델솔루션 역시 22%의 1위와 가까운 큰 수익률 남겨줬습니다. 여기에 이수페타시스까지 18%를 넘는 최종 수익률 기록하면서요. 세 종목 모두 충분한 수익 실현 구간 돌파해줬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성호하이텍은 최종 수익률 15%를 돌파해냈고요. ST큐브와 제이오 모두 단 하루 만에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냈습니다. ST큐브는 14.11%의 수익률, 제이오는 13.82%의 당일 수익 실현 만들어냈습니다. 필승 종목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저희 이기자 노란톡방에 사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당 종목들을 분석하고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익률 현황 먼저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모습이 살짝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달라진 또 모습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는 지표 호조와 그리고 은행주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4월 뉴욕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18를 크게 상회한 플러스 10.8를 나타내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달러 그리고 국채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고 또 주식시장도 이에 따라서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 지수 모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포스코 그룹과 2차 전지주가 빛을 발했는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탑 10의 시가총액의 합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 탑 10의 시가총액의 합은 약 265조 원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약 398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과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실적까지 합해져서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중국 관련주의 상승이 또 눈에 띄게 확 들어왔는데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4.5%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1년 만에 4%대를 회복한 것인데요. 다만 이 경제 성장률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소비에만 국한되고 소비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정부의 이런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황 또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반도체인데요. 오늘은 TSMC의 3월 매출을 통해 하락의 원인 그리고 결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 필승 전략들 드라마 특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네, 첫 번째 먼저 보고 또 보고 2차 전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의외로 놀랐습니다. MC님이 이렇게 드라마 잘 보시는 줄요. 제가 이 제목에서 캐치를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제목만 보셔도 다 아실 텐데요. 2차 전지, 네, 보고 또 차 전지, 네. 네, 오늘 또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본업인 철강, 업황 회복 기대에 더해서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변식까지 한 포스코 그룹주도 오늘 역시 상승 보여줬고요. 또 2차 전지 역시 오늘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어제 제가 포스코 그룹주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얘기 드렸었는데요. 참고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포스코 그룹주 외에도 EV 첨단 소재, EG, TSI, 코인테크, 윤성 FNC, LNF 등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도 정말 좋은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렇게 순환매 외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EG 등 LFP, 리튬 인산철 관련주는 네. 벤츠 부사장의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협력이 열려 있다는 발언에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관련주는 산업자원부에서 리튬 확보를 위해 칠레, 아르헨티나에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얘기 드린 TSI, 코인테크, 윤성 FNC 등은 증권사 보고서로도 나와 있었지만 장비 수주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각각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오늘 상승했다는 소식만 전해드리면 제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라고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캘핑, 초단타 매매가 가능한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스윙 매매.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스캘핑, 초단타 매매가 나는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요. 네. 네. 또 스윙 매매 역시 나는 불가능하다.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또 재무제표나 실적 파악이 나는 각 회사별로 되지가 않는다 하시는 시청자분도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자.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혼자서는 지금 2차 전지 이런 상승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 반대의 경우에는 현재 이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접근 가능하시고요. 혼자서도 접근 가능하시고요. 또한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조금 클리크 조정을 통해서 매도 시점에 대한 조준점을 계속 잡아 나가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신경을 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다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손 드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오늘 필승 종목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2차 전지가 다 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종목별로는 고점 대비해서 20% 또는 30% 정도 빠진 종목들도 있고요. 또 보고 또 봐도 또 차전지 이런 생각에 네.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은 생각 안 하시고 나는 올라가는 것만 보여. 이래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접근하시면 몇 달 정도는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앞으로 성장성 있고 기대감 있고 계속 상승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법 꼭 네. 기억하시고요. 이게 꼭 네 번째 우려낸 사골 같은 그런 2차 전지인데요. 올해 정말 매수 기회 또 있으니까요. 올해 내에 매수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투자에 나서지 마시고요. 커피 한 잔 이렇게 하시면서 여유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기관들은 매일매일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매수를 멈추고 기다려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의 큰 장점이지만 나는 못 기다리겠다. 꼭 네.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꼭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그런 분들은 또 노란 톡방에서 함께 네네.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우선 관련주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관련주 윤성 FNC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성 FNC 신규 상장주고요.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차트의 전부입니다. 보면 이렇게 조금 한동안 이렇게 잠잠하다가 2차 전지가 불붙는 내용 타고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 누가 봐도 역사적 신고가 영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든 종목들은 어떤 때 매도하라고 얘기 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서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다고 이런 종목에 신규 매수하거나 접근하시는 건 정말 유의하셔야 되고요. 보유자에 한해서 끝까지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LNF 준비해 주셨고요. 네, LNF는 이렇게 대형 종목이니까 LNF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얘기 드릴 때 에코프로가 이렇게 매도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은 매도 신호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보다 조금 더 이렇게 빠지는 내용들이 덜하고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이 내용들을 합해보면 좀 매물을 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있는 이전 윤석 FNC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필승 전략, 보고 또 보고 2차 전지로 살펴봤는데요. 저희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필승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필승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워도 다시 한번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야죠. 네네, 맞습니다. 네, 또 오늘은 TSMC 소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네. 네. 네, TSMC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전 세계 1등 기업이죠.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표현합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한파라는 사실 TSMC의 매출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의 약세가 나왔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지난달 매출이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나왔는데요. 네.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TSMC의 파운드리 업황도 반도체 한파의 영향권에 들어온 것으로 시장에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달 10일에 TSMC가 발표한 3월 매출은 1,454억 800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 정도 줄었고,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월 단위로 매출이 줄어든 것은 2019년 5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TSMC의 지난달 매출은 2021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적었으며, TSMC의 전년 동기 월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 10월에는 56.3%, 지난해 11월에는 50.2%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2월에도 11.1% 이렇게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렇게 계속 숫자만 나열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이걸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TSMC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TSMC의 매출이 줄어드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게 불황이 장기화되는 신호가 아니냐라고 시장이 파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객사의 재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또 주문량이 그에 따라서 줄어들어서 파운드리 업황마저 흔들려버리고 꺾여버린다면 정말 불안하겠죠. 이런 불안 심리가 팽배해져서 그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반도체주가 이렇게 왜 하락했는지, 어떤 소식이 전해졌는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결론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제가 TSMC 월 매출 발표가 언제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지난 10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반도체주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일주일이나 지난 소식을 가지고 이 내용들이 왜 하락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삼각구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상관없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도 계속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라는 얘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경기 불황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늘 포스코 그룹이나 2차 전지주로 수급이 쏠려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 한번 곰곰이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후반이면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1차적으로는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보면서 한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또 이 기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필승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필승 종목인 펜트론, 지금 펜트론 이런 상승 보였다가 지금 하락 보였는데요. 이럴 때는 뭐 제가 차트에 선을 많이 긋진 않는 편이지만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추세선이 아니라 이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텐데요. 제가 손이 떨려서 네, 이렇게 좀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혼자 할 때는. 하지만 네, 제가 이렇게 추세선, 하단 추세선을 그려 놓았는데요. 지금 추세선을 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저스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필승 종목인 저스템도 하단 추세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것과 상관없이 이전 하단 추세선 한번 그려볼 텐데요. 네, 하단 추세선 이렇게 그어봤을 때 오늘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가온칩스까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기자 가족들의 그리고 저의 아픈 손가락인 가온칩스 추세선 한번 마찬가지로 그어볼 텐데요. 여기에다 추세선 그어보겠습니다. 오늘 추세선 터치를 하고 다시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자 가족분들은 네, 이 제가 하단 추세선을 그어놓은 이 지점에서 네, 추가 매수 오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깨지 않고 있는 반도체, 이게 완전 주도주에서 탈락했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많이 이릅니다. 이런 추세선을 완전히 깨고 모두가 내려섰을 때 이게 이제는 놓아줘야겠구나 하는 것이지 아직은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삼각구도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대응을 이렇게 하단 추세선 터치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전술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오늘 필승 종목 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미래, 내일, 모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위한 밥상을 반도체로 이렇게 다 차려놨지만 또 오늘의 끼니를 굶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중에서도 조금 더 안전한, 당연히 상승에 보이지만 조금 더 안전한 종목 오늘 필승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2차 전지의 수급이 쏠리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괜찮은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기자 톡센터에 참여해 주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사연 선정해서 냉철한 분석으로 응급 처방 내려주실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 이기자 톡센터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돼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먼저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전력반도체 제조기업 KEC가 도착했고요. 두 번째 상담 종목으로는 종합전선회사인 대한전선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사업과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일진하이솔루스까지 톡센터에서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톡센터 종목으로는 KEC 소개됐습니다. 오늘 종목 어떤 처방 내려주실 건가요? 네, 우선 KEC 네. 개요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앵커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네, 전력 반도체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 가전 고객사 네, 국산화가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들은 뭐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전력 반도체 산업의 고성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KC 역시 전력 반도체 산업의 업황을 고려해서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 웨이퍼 증설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무 한번 살펴볼 텐데요. KC 재무 살펴보겠습니다. KC 재무 매출액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꾸준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조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가도 또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차트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위안님께서 종목을 네네. 보내주셨는데요.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아님께서 3,400원에 5% 정도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3,400원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3,400원대 지금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거에도 매물대가 많이 있고요. 지금 상승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 반전해서 지금 현재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분명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하기보다는 그 추가 매수할 비용으로 다른 주도주를 매수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이 구간까지도 조금 오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아님께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네. 현재 이 정도 구간에서 탈출을 하시려고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내용을 더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KC를 통해서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전략보다는 5% 정도의 소량이시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좀 내가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을 다른 종목에서 한번 살려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상담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톡센터에는요, 대한전선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네, 닉네임 멋쟁이님께서 매수가와 비중 15%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뭐 전선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이죠. 네, 대한전선 뭐 본사 건물을 제가 자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익숙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뭐 초고압 케이블 등의 전력선과 소재, 통신 케이블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종합 전선 회사로서는 누가 뭐래도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기업 개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무는 네, 이렇게 매출액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역시 네, 우상향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이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또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멋쟁이님께서 매수 단가 2,190원, 네, 15%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때의 상승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고요. 기대한다면 네,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는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 정도 상승해 주려면 이런 거래량이 동반돼야 됩니다. 다시 잠깐 볼 때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온 것 같지만 다시 길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 어떻죠? 네, 이 거래량이 적어서 힘을 받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안타깝지만은 이 매수가 이상에서 네,
탈출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고요. 다만 제가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동남아 관련해서 중국이 인프라 투자가 더 활발하게 나온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이 외에 다른 나라들의 인프라 투자가 나온다라는 기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가 근처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고요. 지금 1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 소식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더 상승, 지금보다 더 상승이 나왔을 때 가지고 계신 이 중간값 정도에 올라왔을 때, 그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더 빨리 탈출하는 기회를 엿보시라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준비돼 있는데요. 최서원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그렇게 상장된 지는 오래되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요. 연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으로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하락폭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일봉으로 봐도 정말 힘듭니다. 오늘은 좀 물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고 다시 넘어가겠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저장 용기 등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물론 환경 앞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그런 비금속재 라이너를 적용한 탱크 양산 업체로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다. 투싼에 납품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미래가 먼저입니다. 저는 수소차도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먼 미래,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보다는 승합차 아니면 이렇게 건설, 기계 이런 쪽에서 더 활용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중 미래에는 당연히 승용차에도 도입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막 전기차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이런 사이에 수소차를 바라본다.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따로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는데요. 뭐 매수가가 지금 73,000원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73,000원. 뭐 아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많이 어려운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안타깝고요. 우리 최서원님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비중을 4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종목에 20% 또는 최대한에도 30% 이상 비중을 갖고 가는 것들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하진 않지만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때는 당연히 40%, 50%도 실을 수 있고 100%도 때때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다른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좀 고위험군에는 절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싣지 마시고요. 최서원님께는 지금 안타깝지만은 조금 기다려 보시다가 이 비중들을 천천히 줄여가시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줄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얘기 드린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주도주 테마가 도는 이런 종목들을 선택해서요. 앉아서 기다리기는 조금 어렵겠다 싶으면 바로 지금 달려가는 이런 주도주 테마에서 한번 종목을 선택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에서 이렇게 손해 보신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만회하기에 충분히 좋은 전략, 그리고 세부 전술 이런 부분도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전술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노란톡을 위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밤에 사무실 돌아가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저희 톡센터에서 다뤄봤는데요.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더 보유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 톡센터에 문의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냉철한 분석으로 응급 처방해드리겠습니다. 톡센터에 참여해주시기 위해서는 노란 톡방 입장하셔야겠죠. 입장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뜨는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핵심 코너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이 준비돼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 상신 EDP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오늘은 또 2차 전지 관련 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었는데요. 오늘 필승 종목으로 상신 EDP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네, 어제 종가로 이렇게 진입해서 오늘 바로 매도한 종목인데요. 이렇게 제가 방송 출연 때문에 조금 빨리 준비하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장 마감이나 아니면 이전에 못해서 제가 전달했다 바로 시장가로 매수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렸었고요. 이렇게 오늘 좋은 상승 보여서 또 오늘 바로 매도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찰리 구간에서 넘어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어 약간 조정 보였을 때는 찰리 라곤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았고요. 물론 더 넘어서서 델타 구간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의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10종목 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종목 관리 차원에서 종목 수 관리 차원에서 바로 오늘 매도해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필승 종목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는 2차 전지 후방 재료 산업으로서 리튬 이온 방식의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이런 캔 그리고 대용량 저장 장치 ESS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캔이 나오냐? 2차 전지는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형도 있고요. 이럴 때 테슬라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의 캔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런 원형 각형의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캔을 생산한다. 이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익을 여기서 내고 있다. 그럼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익을 볼 때 이것들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점점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액이 이렇게 예상치도 이렇게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영업이익 어떻죠? 2022년, 2023년 예상치, 2024년 예상치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 또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제가 상신 EDP, 다른 필승 종목 중에서는, 필승 종목들에서는 이익, 이 부분들은 조금 비중이 낮을 수 있으니 이익보다는 기대감이나 자리를 먼저 보고 이익은 거기서 맞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신 EDP 같은 경우에 제가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 너무 고점 아니야? 라고 많이 불안해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확실한 우상향하는 이런 회사,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상신 EDP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기대감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2차 전지 부품, 캔 생산한다고 얘기 드렸고요. 2차 전지용 캔을 생산하는데 매출의 대부분이 주 고객인 삼성 SDI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제가 왜 삼성 SDI로 가지고 왔느냐? 지금 삼성 SDI와 관련해서 TCC 스틸 그리고 동국산업 등이 아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삼성이 지금 추가적으로 투자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 상신 EDP 같은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신 EDP의 실적은 삼성 SDI 2차 전지 증설과 연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 관련된 회사들의 상승, 이것들을 추종한다,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신 EDP는 2020년도에 급격한 실적 성장이 전망되는데요. 2025년도 그리고 2023년도의 실적 보시고 이런 내용 확인하시면 충분히 전도 유망한 회사고 그리고 좋은 회사구나라고 확인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상신 EDP의 자리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이 구간 또 델타 구간으로 넘어갔다가 내려왔구나라고 해서 조금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어떻죠? 지금 다 저 하늘 위로 날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TCC 스틸이나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52주 신고가를 갱신 중이고요. 그런데 상신 EDP 자리 여기가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시는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 자리에서 잡으면 더없이 좋았겠지요. 이 자리에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나왔으면 그리고 이런 조정 보이다가 또 여기 자리에서 잡았으면 더없이 좋았겠지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잡았으면. 하지만 지금 2차 전지는 다 이런 기회를 주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물론 역사상 신고가 영역일 때 가장 잘 맞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가 매도의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조정 보였지만 아직 거래량은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2차 전지주를 빠르게 치고 나와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도가 좀 적은 이런 상신 EDP 얘기 드리는 거고요. 상신 EDP 내일도 이렇게 조정을 좀 보여서 5일선 만나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상신 EDP가 내일 바로 반등한다면 거기에 따른 가격 전략 달리 가져가야겠죠. 이런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얘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상신 EDP에 대해서도
이익이 얼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계속 얘기 드리는 건 확신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한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하는 본인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것들은 매수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인을 드려도 나는 이게 간다고 확신이 있어 라고 하면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기자 포인트 이런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TCC3나 동국산업을 언급한 것들 역시 52주 신고가에 물론 지금 현재 신규 편입된 건 아니지만 52주 신고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어떻게 얘기 드렸죠? 종목을 선정할 때 이렇게 종목을 선정할 때 52주 신고가에 당연히 새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섹터가 편입되면 거기서 찾아라라고 얘기 드렸지만 52주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꺾이기 전까지 그 피어 그룹들은 유지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도 이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업을 하는데 시가총액의 차이가 이렇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다가 4배로 벌어졌다. 이것들은 당연히 기맞추기로 쫓아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으로 한번 비교해서 피어그룹을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주식수는 당연히 매수할 때 어떤 종목을 보고 차트를 봤을 때 매수를 어느 지점에서 해야겠는가라는 기준을, 매수 기준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자, 종목 찾고 매수할 때 기준 잡고 또 매수할 때 기준 잡는 하나 더 있죠. 전년도를 총 거래일로 나와서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나누면 전년도 총 거래량을 거래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의미 있는 거래량 이런 것들을 찾으면 당연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매수 타점을 잡는데 도움이 되겠죠.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종목 찾았고 매수했고 그럼 매도 시점을 판가름하는 거래량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일반 신고가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그 신고가를 강하게 뚫어주는 것들이 당연히 옳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특히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계속 강조드리죠. 거래량이 적게 상승하는 것이 좋다. 자, 이 얘기 어떻게 드렸나요? 매물을 털어내지 않고 나 계속 올라 갖고 있을 거야. 이때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것은 매도 신호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선택하고 매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유지하고 매도 시점까지 판가름하는 이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라공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중에서는 지금 자꾸 델타 구간에만 아니면 찰리 구간 끝에서만 왜 찰리라고 되는 델타라고 되는 종목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좀 브라보라고 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또 소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역시나 수익률의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이걸 속된 말로 가는 놈만 가는 장이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방송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종목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브라보라고는 좀 제쳐두고 찰리나 델타 구간의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들이 정리되고 종목이 좀 줄어들 때는 노란 톡방 내에서 브라보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얘기해 드리고 알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저랑 같이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브라보라고
찰리라곤, 델타라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 자료도 노란톡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의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님께서 틈새 전략을 펼칠 2차 전지주를 필승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신 EDP, 자세한 가격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장을 이기는 투자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다는 거 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